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 미국이 동맹국들과 세계 주요 기구 등에 대한 무차별적 도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유엔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 등 유엔 고위 관리직들은 고위 관리직들의 이 사적 발언까지 도청한 미국에 대해서 유엔은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유엔 특권과 면책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계 인구 대국 1위 자리가 올해 중반에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인도 인구는 약 14억 2,860만여 명으로 중국보다 300만여 명이 더 많아지게 되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유엔이 미국의 도청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절타를 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유엔이 최근 드러난 미국의 도감청 행위에 대해 맹비난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대변인이죠. 듀자리크 대변인은 왜 미국이 유엔 수뇌부를 감시하고 도청하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동맹국들과 유엔을 비롯한 또 주요 국제기구들을 대거 그동안 도청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그 국방부 기밀 문서 유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앵글로색슨계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 국가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같은 동맹국이라고 해도 Five Eyes는 특별하죠. 그래서 미국이 이 Five Eyes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4개국을 제외한, 같은 앵글로색슨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동맹국이고 뭐고 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도청, 감청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기에 이제 유엔도 이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유엔은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번 그 도감청 파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난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도청을 당했는데 그래도 대놓고 이렇게 비판한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기구 중에서도 그 대표격이라고 했는 유엔이 가장 먼저 지금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세계 주요 국가들,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했는데 동맹국이나 이 국제기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미국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 최근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하면서 앞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 독자적인 행보를 분명하게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하고 있다는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미국 도청이 알려진 이후에, 이것이 드러난 이후에 프랑스가 미국과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분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 아주 핵심 동맹국인데 최근 중국과 관계가 강화됐고요. 미국의 도감청 파문 이후 뭐 그 전부터 물론 좀 소원해지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더욱더 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도감청 당한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유일하게 대놓고 미국을 옹호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도청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을 옹호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좀 한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더 강하게 문서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이번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러니까 속된 말로 국제적인 호구다. 한국만 이렇게 무슨 호구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에게 가해한 국가를 이렇게 옹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방구석 여포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밖에 나가면 호구 신세다, 뭐 이런 얘기를 당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엔이 굉장히 세게 지금 미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내용의 도감청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도감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대해서 완전히 뭐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 미국의 그 국방부 기밀 문서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엔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했는데, 이걸 보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의 수장이죠. 유엔의
유엔을 대표하는 구테르스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다른 최고위 간부들 그 관리들의 그 대화 내용을 아주 뭐 무차별적으로 도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사적인 그런 대화 내용까지 모조리 그냥 도청 감청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그 미국이 문서화해가지고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 듀자라크 유엔 대변인은 유엔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유엔의 수장과 유엔의 고위 관리들의 소통을 감시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왜 미국이 유엔을 감시하냐 이런 얘기를 유엔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고요. 미국 행동은 유엔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본인의 이런 사적인 대화가 미국에 의해서 도청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놀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염탐하고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침착한 반응을 보였고 다만 그런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무능력함에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유엔이 좀 미국을 조롱하는 듯한 그렇게 너네들이 우리를 도청하는데 그런 사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런 사실을 관리도 못하고 뭐 한 거냐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도청한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듯한 얘기까지 했는데 어찌됐건 유엔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대화가 도청이 됐는지 공개된 내용은 있습니까? 네, 그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역시 보도했는데요. 그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전했는데 구테르스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죠. 지난달 3월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를 보면 그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고 굳이 방문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요. 그 사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야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쇼맨십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자기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야 되나 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 미국의 도청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적인 대화에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쟤네들은 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보고 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쟤네 뭐야? 쇼하는 거야? 막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한 걸 미국이 도청해서 갖고 있었던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고요. 에티오피아가 분쟁 지역인데 에티오피아 분쟁 지역을 유엔 수장으로서 방문해서 무언가 분쟁 지역을 좀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의사를 보였는데 이게 또 거절됐어요. 여기는 반대로. 그러니까 또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격노했던 것으로 역시 이번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건데 이걸 이제 미국이 도청을 하니까 죄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좀 분노를 하고 있고 유엔 산하 독립기구 중에 IAEA가 있죠.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관련한 도청도 있었습니다. 이 IAEA가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 그 자포리자 원전에 시찰을 다녀왔는데 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그때 그 유엔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작년 그 8월이니까 한창 전쟁 중일 때 아닙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원전까지 가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얘기를 유엔 내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IAEA 사무총장은 유엔이 가지 말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언짢아했다. 이런 내용도 미국이 도청해서 국방부 기밀 문서에 담아놓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유엔이 모든 개인 대화 내용을 전부 다 그냥 싸그리 미국이 좀 도청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BBC 방송, 영국의 BBC 방송도 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개인 이런 대화 내용을 미국이 도청한 이 문서를 또 입수해서 BBC도 보도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 정보기관이 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평가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유화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유엔 사무총장이 지나치게 좀 러시아 쪽 아니냐, 러시아를 편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믿지 못하고 유엔을 도청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미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참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유엔뿐만 아니라 동맹국 중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예, 드디어 나타났어요. 유엔에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멕시코가 또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미국 이웃 국가로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죠.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명 그 암노로 불리는 대통령이죠. 암노 대통령. 미국이 동맹국을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습니까? 예, 이 암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비판했는데요. 멕시코가 펜타곤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됐다. 펜타곤은 아시다시피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 스파이 활동의 표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멕시코 군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싱턴 포스트가 그 입수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멕시코 군의 그 육군과 해군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육군과 멕시코 해군이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같은 나라 군인데도 불구하고 육군과 해군이 사이가 지금 안 좋아서 긴장 관계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군에 내분이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과 도청 감청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격분한 겁니다. 아니 멕시코 군과 관련된 이런 내용 이거 사실 확인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미국이 자기네 국방부 기밀문서에 이런 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육군과 해군이 사이가 안 좋다고 미국 기밀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어제 기자회견을 가진 겁니다. 멕시코 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렇게 미국이 마음대로 멕시코 군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막 평가하고 이러는 거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군대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미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보를 알아냈다는 거. 그래서 이 멕시코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위압적인 침입이다. 이렇게 미국의 이 멕시코 군대에 대한 도청을 규정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참 이제 이렇게 유엔과 멕시코가 공식적으로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섰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미국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요. 과연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세계 인구 소식입니다. 네.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오래지 않아 바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가 거의 지금 다 따라잡은 것 같은데 올해 중반, 지금 4월 말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죠. 이제 올해 중반쯤에 세계 인구 1위가 인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됐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의 보고서 발표 내용인데요. 14억 2억 8,600만여 명이 돼서 중국의 14억 2,570만여 명보다 300만여 명 차이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어떻게 이 두 나라 그 인구 순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요. 네네. 중국은 인구가 내려오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맞물리면서 네.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지금 생계비가 높아지고 있고 여성들의 그 지위가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출산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인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에 비해서 인도는 아직도 정확한 숫자를 모를 만큼 인구수가 그렇죠. 아주 엄청나다면서요. 네, 인도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2011년 이후 지금 12년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인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그 확산 때문에 확산이 극심했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쩌면 이미 인도가 인구에서 중국을 앞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올해 중반쯤 뭐 한
7월이나 8월이면은 충분히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요즘같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서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앞으로 인도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뭐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지구상 세계 인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감소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구가 늘어나는 인도는 정말 대단한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